자, 129쪽 질문 받읍시다. 129쪽. 264번 일단 보고요. 264번. 129쪽 갑자기 왜 이렇게 깨끗해 책들이? 이것들이. 129쪽.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 이퀄1의 모든 실근의 곱이 8m. A값 쓸고 하세요. A는 300 크다. 절대값 안에만 x가 있고 밖에 x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럼 절대값 안의 내용 전체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1이어야 절대값 때리면 1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거나 또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란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x 범위가 막 정해져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아니 그냥 a분의 c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쪽 방정식의 두 근을 감마와 델타라 그러면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 네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8이 나온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8이 8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6a가 0이니까 a는 0 또는 6인데 3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알아들어? 그럼 처음 시작을 절대값 안에만 x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여기는 x를 따로 범위를 안 정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범위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 때는. 이해됩니까? 네. 일단은 뒤에 안 풀려 있는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풀어와서 질문하고요. 오늘은 진도를 조금 나갔어요.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사실 내가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어디까지 일단 숙제를 먼저 내면 어디까지 해오면 되냐면 144쪽까지 해오면 돼요. 144쪽까지 해오면 되는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의 거의 반복이에요. 반복. 중학교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공통 원 들어가기 전에 내가 2차 함수 막 기본 문제 주면서 풀리고 그랬었지. 너넨 안 했나? 너넨 안 했군요. 니넨 했지. 2차 함수 기본 문제 관련된 내용은 확실하게 현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를 내가 다 설명하면 중3-1의 대단원 3단원 2차 함수를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은 설명을 안 할 건데 만약에 니들이 풀어오는 꼬라지가 별로면 설명을 해야겠죠. 네. 자, 일단은 기본적인 얘기만 좀 해봅시다. 그래서 니들이 풀어오는 꼬라지가 별로면 3-1을 내가 교재를 복사해가지고 3-1 설명을 다시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지 않길 바라면서 봅시다. 자, 일단은 y는 ax 제곱 플러스 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는 쭉쭉 뛰어넘으면서 지금 가는 거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a는 0이 아닌 애가 2차 함수죠. 맞습니까? y는 2차식 형태면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 모든 너희들이 그래프랑 관련된 단어를 나중에 뭐 대수에서 로그 함수를 배우고 지수 함수를 배우고 삼각 함수를 배우고 할 때 기본 모양은 무슨 형태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라고 그래 이거? 직선 모양이라고 그래. 2차 함수는 무슨 모양이라고 해요?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포물선이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 이제 이공계열 가래들은 아마 기하가 필수일 텐데 2학년 2학기 때 기하 이런 거 하게 될 텐데 그때 가면은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다시 배워요.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다시 배우는데 포물선이라는 도형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긴 뭐 둥그런 선을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물선이라는 애는 빛이 직선으로 들어온 빛이 반사했을 때 무조건 한 점에서 모이는 애가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얘를 초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둥그렇게 생기죠. 만약에 원을 이렇게 잘라도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원의 일부분이잖아. 맞아 안 맞아? 원의 일부분은 포물선이 아니야. 포물선은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따로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너희들이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뭐 공통수학 2에서도 배우지만 이렇게 x분의 1 이런 애 뭐라고 그러냐 쌍곡선이라고 그래요. 얘는 쌍곡선이라는 도형이 따로 있어. 얘를 일부분만 이렇게 자르면 이 부분은 포물선 아닌가요? 아니야. 특징이 달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포물선은 그냥 이렇게 좀 곡선 완만하게 이렇게 생긴 곡선. 그래서 뭐 공을 던지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간다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지. 근데 포물선을 이룬다 이런 문학적 표현에서는 그냥 곡선을 이루면서 간다라는 느낌이지만 이해돼요? 그런데 수학에서는 포물선이라는 곡선이 딱 정해져 있어. 빛이 수직으로 들어왔을 때 한 점에서 모이도록 초점이 한 점에 모이는 도형만 그런 그래프만 포물선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거에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요즘엔 잘 없지. 니네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 집 같은 데 가면은 인터넷 잘 안 깔린 데에서 케이블 보려고 이렇게 접시 달아놓는 집들이 있어. 알아? 이렇게 생긴 접시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위성방송 이런 접시 요즘엔 잘 없는데 이 접시의 이 밑에 면이 포물선이야. 왜? 여기로 들어온 전파가 한 점 안테나에 모여서 우리한테 오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접시가 파여있는 이 곡선이 포물선이라고. 그럼 얘가 원을 자른 게 아니고 말하자면 구를 자른 게 아니고 포물선의 모양을 그래서 전파망원경이라고 있어요. 빛을 막 모아가지고 걔네들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거울 졸라게 달아가지고 아니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왜 이렇게 생긴 데다가 여기다가 냄비 걸어놓고 막 이렇게 물 끓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사막 같은 데서 그런 여기 있는 곡면이 다 포물선이야. 뭔 말인지 돼? 수직으로 들어온 빛이 딱 한 군데 모이게 만드는 그 접시 혹은 도형이 다 포물선인데 포물곡면이라고 그래요. 면이니까 포물곡면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포물선이라는 모양은 그러면 딱 2차 함수 모양이 포물선이야. 이해돼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100분의 1 x제곱 이런 거야. a가 작으면 작을수록 넓어지잖아.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 a 값이 졸라게 큰 포물선들이야. 이해됩니까? 뭐 어쨌든 포물선이라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포물선 모양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는 포물선 모양. 그게 그냥 곡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이해됩니까? 포물선 모양이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이게 꼭 y축 같네. 축은 뭔지 모르죠. 자, 요 얘기를 잠깐 해보자. 너희들 혹시 2차 함수의 축방정식 외우고 있는 사람? x는 외우고 있는 사람? 아니, 그거는 y축일 때고 이거 이렇게 다 옮겨진 상태에서 축방정식 외우고 있는 사람. 마이너스 2a분의 b.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봅시다. 2차 함수가 일단 2차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인데요.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x 절편이라고 그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은 x절편이라고 그래. x절편이라는 말이 1차 함수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야. 뭔 말인지 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은 뭐라 그래? y절편이라고 그래. 뭔 말인지 알? 그럼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x에 0 넣어서. 그래서 c가 y절편이야. 일반형에서 c가 y절편이야. 항상 다항함수에서는 상수항이 y절편이야. x에 0 들어가니까. 이해돼? 그래서 1차 함수에서도 얘가 y절편이었잖아. 왜? x에 0 들어가면 상수항이 y절편이야 무조건.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다항함수는 상수항이 y절편이라고. 이해돼요? 그럼 x절편은 어떻게 구해? x절편은 1차 함수 때 y에 0 넣어서 구해요. 그러면은 이 나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기억나겠지만은 x절편은 뭐라고 기억해야 돼? y에 0 대입한 방정식의 해가 y절편이야. 아니 x절편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x절편은 뭐라고? y에 0 대입한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의 x절편이야. 3차 함수는 우리 안 배우지만 3차 함수는 y에 0 대입한 3차 방정식의 해가 x절편이야. 1차 함수는 그래서 1차 함수는 y는 ax b에서 y에 0 대입해서 ax b가 0 되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x절편이었잖아. 이게 뭔데? 이 1차 방정식의 해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너희들이 첫 번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은 x절편과 x축과 만나는 점과 방정식 y에 0 대입하면 이 식 자체가 방정식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방정식의 해가 같다야. 무슨 말인지 돼?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이런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뭐 이 자리가 알파고 이 자리가 베타라고 상관없는데 그냥 알파가 작다고 칩시다. 이해돼요? 저기 잠깐 기다려. 그러면은 x축과 만나는 두 자리가 알파 베타야. 이 두 수의 한 가운데 있는 수가 축이야.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두 수의 한 가운데 있는 수를 뭐라 그래? 두 개의 수가 있어. 정수든 자연수든 유리수든 무리수든 두 수가 있어. 두 수의 한 가운데 있는 수를 뭐라 그래? 평균이라고 그래. 평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얘는 무조건 2분의 2분이야. x절편의 한 가운데라고 축은. 근데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배웠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배웠어.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a분의 b야. 뭔 말인지 돼?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걸 아는데 2차 함수의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 걸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a분의 b를 반으로 나누면 축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2차 함수의 축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내가 무식하게 달달 외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뭔 말인지 돼? 두 근의 합에서 연결지어서 외우면 된다고.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면 뭐 같은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축방정식은 두 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야. 여기 두 개 연결지어서 외우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돼? 자, 그럼 2차 함수의 축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너희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뭐 좀 많이 넘어갔어. 중간에 뭐 277번 같은 거 보세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주어요. 277번이에요. 몇 쪽인지 모르겠다. 135쪽.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고 0이니까 A, B, C의 부호를 따져라 그래. A 부호는 뭐 보고 따져요? A 부호는 뭐 보고 따져요? 뿔마는 뭐 A의 뿔마 부호는 뭐 보고 따져요? 위아래 볼록 보고 따지죠? 지금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뭐예요? 양수죠, 양수. A는 양수예요. 기억나? A, B, C 순서대로 따지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따져? C 따지는 거야, C. C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어. C는 뭐라고 그랬어? Y절편이라고 그랬는데 Y절편 0이니까 C는 양수, 음수 아니고 그냥 0이네, 이 문제에서. 얘가 위로 찍혔으면 양수고 아래로 찍혔으면 음수고. 맞아? B 부호는 뭐 보고 따지는 거야? B 부호는? 정확히는 축과 A 부호를 보고 따지는 거야. 근데 A 부호를 따지는 이유가 축에 A가 들어가 있잖아. A랑 B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축이 음수야.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2A분의 B가 양수야. 그럼 A랑 B랑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축이 음수면 AB 부호가 같고 축이 양수면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면 AB 부호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민준이 내가 5달러 막 이러고 쪽팔리게 외우라고 그러고 그랬었잖아. 맞아?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었어? 축이 Y축의 왼쪽이면 A와 B 부호가 같고 중학교 때는 외우라고 그런다고. 근데 그냥 이거 축방정식 가지고 따지면 돼. 맞아 안 맞아? 축이 Y축의 오른쪽이면 AB 부호가 다르다. 그래갖고 내가 축이 오른쪽이면 다르다. 그래서 5달러, 4달러, 5달러 이래가지고 5달러 외우라고 그러고 그랬다고. 중학교 때는. 근데 축방정식으로 따지는 거야 원래는. 이해됩니까? 원래는 축방정식으로 따지는 건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다쳐 잔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냥 설명 안 하고 5달러 외워 이러고서는 넘어가지. 이해됩니까? 물론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럼 p, q가 뭐 꼭지점이고 이런 거는 이런 형태는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보통 표준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알 수 없는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에서 완전 제곱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축방정식 정도는 한 번에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따라하세요.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연립이다.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과 만나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x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뭐야? x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뭐야? y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뭐야 이거? x는 0. 그럼 x축을 방정식으로 쓰면 y는 0. 그럼 얘와 y는 0의 연립방정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이차함수와 어떤 뭐 mx 플러스 n이야. 이차함수와 mx 플러스 n이 만나는 교점은 얘와 얘의 연립이야.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는 연립이야. 기본적으로. 그리고 연립의 기본은 대입이야.
가감법이 기본이 아니야. 열가감법은 1차 4x-y는 7이고 내 맘대로 하나 쓰는 거야.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야. 더해서 y를 없애는 게 가감법이라면 y는 7 마이너스 y는 4x 마이너스 7 해서 갖다 집어넣는 게 대입법이야. 기본적으로 연립은 대입법이야. 1차일 때만 쓰여 가감법은. 뭔 말인지 알아들어? 모든 연립은 대입법이야. 니네 아까 내가 도형 이렇게 생긴 문제 풀 때 이거 이렇게 대각선 막 이런 문제 풀었잖아. 아까 이런 문제 풀 때 x, y는 2분의 3이었고 4x 플러스 2y는 8이어가지고 2x 플러스 y는 4여가지고 y는 4 마이너스 2x 한 다음에 갖다 집어넣었지 내가. 이거 둘이 연립한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잖아.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한 문자 모든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어. 그 결과가 2차 방정식이면 x, y 쌍이 두 쌍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a, b, c 상수로 뭐 2x제곱 5x 뭐 4 여기 뭐 3x 마이너스 7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연립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해는 교점에 x좌표, 교점에 y좌표가 나오게 돼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난다가 함수와 방정식의 연결고리야. 그게 그 표현이야. 그러면 함수와 방정식의 연결고리는 전부 다 뭐다? 연립방정식이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기본은 뭐다? 대입법이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네. 그 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 쓰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 막 나올 겁니다. 니들이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144쪽까지 풀어보시고 질문하고 함수의 최대차에서 145쪽부터는 좀 자세히 설명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략적인 얘기만 했어요. 풀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좀 풀어보다가 이따가 가라 그러면 가세요.